이제 뭐 사실은 건괴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건괴가 이제 사실은 주역의 반이라고 할까요? 반 거대죠, 뭐 사실은. 왜 그러냐면 천지인 삼재가 주역의 전체니까 천도와 지도와 인도 그 중에서 천도가 전체를 사실은 전체니까 건도가 천도의 전체이기 때문에 주역은 건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은 건은 원코, 형코, 있고 정현이라 원, 형, 이, 정. 원형이정.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이 네 단계로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춘하수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년을 단위로 말하면 춘하수동이죠. 그러니까 계절로 말하면은 춘, 하, 수동. 뭐 하루로 말하면은 날로 말하면은 이건 뭐 이제 새벽이라고 했어요. 새벽. 아침. 점심, 낮. 그 다음에 저녁, 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수로 말하면은 하도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도로 말하면 한팔.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49, 16. 이렇게. 그 다음에 낙서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낙서로 말하면 여름이
여름이 4분. 여름이 4분. 그 다음에 가을이 이렇게 되나요? 예. 금화가 호역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약선. 근데 이제 1년 주기로 따지면은 375도 366일이요. 375가 4분의 1이요. 윤역이군요. 그 다음에 360도 61역. 원역이라고 하고, 이거는 윤역 1, 2. 그 다음에 정역.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수로 말하면 이게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서무천역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역에 다른 데서는 이제 얘기 안 하는 저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선천의 생장, 그 다음에 후천의 완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암시되어 있는, 말하자면 역의 완성력,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364개 배의 역은 간지도수로 말하면 60간지도수, 다시 말하면 갑자에서 개해, 임술개해, 기재미제로 그리고 상경에 이제 상경에 29, 30번째 감리, 감리로 이어져서
말하자면 임진계사를 계사까지가 감리궤로, 그리고 함함께 가보울미의 함함궤로부터 임술제까지, 그리고 곤정협정의 보태궁,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학파에서는 전혀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리지 않던,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사하는 설계 제9장 같은 경우 문제가 의문이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석계에서도 음식지도라든가 부부지도, 그 다음에 가도, 그리고 정도, 이러한 문제를 왜 64개 중에서 4개 이렇게 길도자, 도자가 붙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완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설주의 6장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해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우천의 문제도 해명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말하자면 여기 가지고 있는 베일을 완전히 베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갑삼일 하며 후갑삼일, 선경삼일, 후경삼일, 그런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를 괴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되는데, 그것들이 그러한 베일이 베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말하자면 예언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경서가 아니고 예시적인 예언적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글자만 해석하는 거야. 글자만 알면 글자 풀이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글자만 풀어가지고 여기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 비밀을 글자만 풀어야, 글자만 알면 글자 풀어서 말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는 다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의 뜻이, 깊숙한 뜻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공자가 가르쳐 놓으신 그 범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그 글자를 풀이해서 해석을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해본 것이 단사
용구까지 했어요. 문헌 지금 이제 들어갔었는데, 문헌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문장 해석을 사실은 위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조금 덧붙여서 도수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해서, 근데 더 깊이 들어가도 사실은 한 단계 들어가야지, 뭐 미리 앞질러 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지, 그 단계 없이 계단을 뛰어서 몇 계단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역학의 한계라, 역학 공부의 한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글자 풀이를 위주로 해서 봤습니다만, 글자 풀이도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3, 4요, 1초요하고 2요는 2요에서 앞에 문장, 앞에 구절을 지금 다 구마디로 되어 있어요. 초요하고 2요, 3요, 4요, 3요, 4요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3요, 4요도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앞부분은 하나의 천도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인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앞부분은 객관적 현상의 어떤 현상의 나타난 모습이고, 뒤에 구절은 인도의 사람의 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 4요는 3요까지는 형이 하적인, 다시 말하면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 거라면, 위에 있는 상효는 정신적인 거와 마음적인 것, 형이 상적인 것. 그러니까 그 경계는 3효와 4효가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초고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잠룡은 이제 천도에 대한 얘기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물적 현상이고, 무룡은 인간 주체적인 하나의 작용, 객관적 사물이 아니고 인간 주체적 어떤 그 작용. 그러니까 객관적 사물로서의 잠겨진 용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상징적인 겁니다. 역시 주역은 전체적인, 거의 다 객관적 상황은 상징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현상 그 자체가
상징이죠. 상징이지, 그것을, 그 현상이 바로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부가 상징성이다. 구름이면 구름, 또는 용이면 용, 또는 자연현상이면 자연현상의 상징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구체적인 인도의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의 하나의 작용, 또는 행위, 생활, 형태, 이제 그런 인도, 사람이 가야 할 길, 행위, 현실, 이런 것으로 얘기돼요. 그래서 상징성을 너무 현상에 집착해서 봐서는 안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용도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하나의 동물이고, 그래서 용이 잠재진 용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그 상징성으로부터 아직 올라가거나 어떤 움직임을 현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징성이 아니라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상,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아직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인간으로서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인도의 아래 구절은 인간의 도리로서의 인간의 길, 인간의 취해야 할 행위,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초효가 전체가 양인데, 이제 초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초효가 움직이면 동한다고 하는데, 초효가 동하면, 양효가 동하면 음효로 바뀌기 때문에, 동하면은 어느 꾀가 되느냐면 아래가 음이 되기 때문에 위에가 검괴고 아래가 음이니까 말하자면 소리가가 되죠. 아래가 음이 되는 꾀인 손꾀, 풍을, 바람을 상징하는 손꾀가 돼서 천풍 국괴가 되죠. 그것은 이제 아래가 음으로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룡은 무룡이니라.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말라. 그대로 부인은 혈용 제목은 전이라고 하는 건 밭이라는 얘기인데 땅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이 땅 표면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표면에 올라온 상징성으로 어떤 하나의 양이 움직이기 시작한, 표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볼견자, 위에 있는 것은 나타날 현자고 아래에 있는 볼견자, 견자인데 이건 인간이 그것을 깨닫고 주체적인 그런 자각, 주체적 자각. 그래서 견자나 관자는 자각을 나타냅니다. 주역에서의 견자나 관자는 인간의 주체적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 남이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또는 뭐 억지로 뭘 깨우쳐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닫는 것을 볼견자나 볼권자는 여기서는 배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만난다는 것보다는 배인의 뜻을 깨닫는 것, 배인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주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롭다. 배인지도를 배인의 가르침을 배인지도를 주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누구냐? 그건 군자가 인격적으로 군자가 된 상태, 군자로서 주체적으로 자각한 사람, 인격적으로 군자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이효가 변하면, 동하면 음효가 되기 때문에 천화 동인교가 되겠죠. 천화 동인교. 천화 동인교. 동인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다고 그러죠. 아마 화천대유계. 이거 아래가 바뀌면 화천대유가 되죠. 화천대유도 요즘 말이 많은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국의 무슨 그 좋은 괴예요. 그 좋은 괴 이름은 다 동네 이름도 되고 회사 이름도 적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주역이 좋은 괴를 다 이름 필요 없는데 그 화천대유 또는 천화동인 이게 다 좋은 괴.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유기효로 바뀌면 좋은 괴. 건괴 부이효도 좋지만 화천대유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계가 다 좋은 괴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인은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인은 성인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성인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의 대인의 진리를 주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 이로움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에 있어서의 그 사실은 건괴는 역에 있어서의 주체적인 것이고 건이 역에 있어서의 주인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괴인데요. 설명제적 이견대님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삼은 군자, 이것은 이제 선천의 구삼까지는 이제 아래 께는 선천이고, 구사에서 구호, 상구, 위에 께는 후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 후천. 그래서 선천은 육신적인 것이고, 후천은 정신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것이고 선천은 육신적인 것이고 후천은 정신적인 것이다. 형이 하적인 것이고 선천은 그 다음에 후천은 위에 꾀는 형이 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상징성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 4효는 천도, 밑에는 지도, 그 다음에
그래서 지도이기 때문에 제천, 받전자가 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효하고 사는 천이기 때문에 위에가 천이고 가운데가 삼사효가 인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군자라고 하는 인격성을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효하고 사는 하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천이라고 보다 오효에는 제천이라고 이효는 지도이기 때문에 받전자로 놨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군자 종일건건에서 인격, 인도, 종일건건하여 석척약하면 배워하는 것. 그러니까 구삼의 군자는요, 주역의 군자와 똑같은 군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자는 건괴의 구삼의 군자하고 다 통하는 군자예요. 그러니까 64개의 군자, 또 건괴의 괴효에도 괴사에도 군자가 나오고, 군자의 유의왕일이라 할 때 군자. 그러니까 건괴의 군자나, 건괴의 괴효, 괴사의 군자나, 또 다른 꽤 많지는 않나요? 두세 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사에 나오는, 대상에 나오는 53개에 나오는 군자나, 모두 똑같은 인격의 군자에 동일한 인격의 군자입니다.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공자가 말씀하시는 논어의 100회 정도에 나오는 군자나 똑같은 인격의 군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구삼에 나오는 군자는 이게 처음 나오는 군자인데요. 논어 중주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군자인데 똑같은 군자입니다. 동격의 군자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종일이라는 건, 종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자각되어진 심경, 자각되어진 그 심경의 상태, 자감식하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종일건건은 자감식하는 하나의 그 상태예요. 자감식하는 상태나 종일건전하는 상태나 똑같은, 언제나 늘 조심하고, 말하자면 굳세게 자기의 도덕성을 잃지 않고 있는, 쉬지 않고 자기의 도덕성을 잃지 않는, 인격성을 잃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감, 불식하는 상태. 척척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녁에도, 이런 얘기인데, 저녁에도 조심할 것 같으면, 약은 형용사 어미로서 저녁까지도. 근데 여기서 시간을 얘기하는, 종일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주역에서의 시간은 바로 선우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선천과 후천을 갈라서 볼 수 있는데, 선천에 쉬지 않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자, 그렇게 함으로써 후천을 맞이하는 그러한 분자. 석척약 하는, 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천을 얘기하는 것이다. 후천은 말하자면 크게 보면 말하자면 정욕으로 완성되어지는 후천입니다.
말하자면 시간 사이클이 완전히 후천으로 변화해서 360도에 360일의 정역이 완성됐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오더라도 변치 않고 완성되어지는 세계를 맞이하는 그러한 문자. 그러니까 하나 그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위태로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위태할 여자를 하나 무구이라 하는 얘기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사이클의 후천적 변화를 겪더라도 위태하나 그래도 허물이 없다. 아무런 허물을 겪지 않는다. 왜 사묘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묘에서 사유로 넘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은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걸 놓은 거예요. 왜 사묘에다가 석척약 저녁이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건 시간 변화의 다시 말하면 서무천의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변곡점을 강조해 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넣은 거라. 그리고 이제 부사로 넘어가서도 누구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3, 4효가 변과 변화 지점이기 때문에 누구라는 말을 거기다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지의 변화가 있더라도 무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 4효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변화를 무사히 겪고서 그 변화를 넘어서서 안정되게 후천을 넘어가는 그러한 안정된 그 변화를 넘어가는. 그래서 크게 대형 이정, 나중에 대형 이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원형 이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형 이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대형 이정의 세계로 넘어간다.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요 3, 4회에서 무구 변화 그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날일자가 등장하고 저녁석자가 등장하는 거. 삼, 사에 종자가 등장하고 아침 종자가 등장하고 이건 변화지도가 변화의 진리가 여기에 이 사이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호는 후약제요. 여기서 이제 시행착오와 말하자면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서 후약제요. 후기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 다시 혹은 뛰어올라서 또 뛰어올랐다 다시 연못에 있다. 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못에서 뛰어올라서 다시 용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다시 변모 세우고 떨어지고 다시 뛰어 올랐다 변모 세우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 뒤에 반복이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폭약제에는 반복 기도해라. 진일무모해라. 반복되라. 종일건거는 반복되라. 폭약제에는 진일무모해라. 이렇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한 설명으로 이제 그러니까 삼사요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그래서 삼사요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구호는 기룡제천이니 이견대입니다. 요거 이제 천도니까 기룡으로 변하면서 하늘천태가 등장합니다. 대인, 여기서 이견대인은 똑같아요. 이요나 삼요나 오요나. 근데 여기서 이요의 이견대인은 오요대인이고 여기서 오요의 이견대인은 바로 그 오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요가 변하면은 풍천소축이 되고 오요가 변하면은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천대육계가 됩니다. 화천대육계. 그래서 건괴는 어느 효가 변하든 간에 다 천이 관여가 돼요. 다 천이 관여가 돼요. 아래 세 개가 변하면 위에가 천이 그대로 있고 위에 효가 변하면 아래 천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 하늘이 관여하는 괴가 되기 때문에 다 천이 들어있는 괴가 됩니다. 그래서 초유는 풍천, 천풍구, 그 다음에 부인은 천화동인, 부삼은 천택이괴, 그 다음에 부산은 풍천소축, 구호 변하면은 화천대유, 상구가 변하면 택천택계가. 그래서 천하고 소축 연결되어 있는 게가 건괴는 어느 효가 변하든 간에 전부 천하고 연결. 상구는 항용인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다 올라가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용구다. 용구인데 전부 용이지만 머리가 되는 머리용은 안 되는 머리용은 무수하면 길하다.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머리는 없어요. 용은 여러 용이지만 머리는 쓸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쓰면 머리용이 쓰는 머리용은 안 된다. 머리용을 써서는 안 된다. 용은 여러 마리지만 한 놈이 머리가 있어. 한 놈이 머리가 돼서는 그놈이 써서는 한 놈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써서 한 놈이
머리용이 한 놈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설명을 이제 다시 식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도수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그냥 글자 해석이 아니라 도수에 대한 해석, 조금 한 단계 더 깊은 해석을 했습니다. 용구에 대한 해석은 요거는 이제 하도낙서 그리고 도생역성, 역생도성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